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두 종목 청약이 시작되었고 12월 공모주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내일은 네 종목이 또 함께 청약을 시작하거든요. 매일매일 청약이 진행되는데 내일은 이지스와 쿼드 메디슨 그리고 스펙 두 종목이 함께 청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약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네 종목은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으로 청약을 시작하고요. 환불금을 금요일에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요일에 청약하는 TMC 청약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페스카로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청약을 하다 보니까 상장일도 함께하는 일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1일 목요일에는 이지스와 유진스펙이 함께 상장하게 되었고 다음날 12일에는 쿼드 메디슨과 키움스펙 그리고 교보스펙까지 총 3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상장 일정도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살펴보고 이제 하나씩 조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 예측 결과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결과를 받았던 종목이 없더라고요. 둘 다 22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 기관 참여 수는 무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의무합격을 신청한 비율이 조금 저조하였는데요. 그나마 쿼드 메디스는 17.8%로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지스는 의무합격을 신청한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9월 이후로 청약했던 종목 중에 의무합격 신청 비율은 가장 낮게 들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지스는 수량 기준으로 6.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7.1%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공모주 중에서는 합격 신청이 가장 저조하게 들어왔고 또한 15일 합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으로 청약을 들어왔던 기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쿼드 메디슨은 수량 기준으로 17.8% 신청이 들어왔었고 건수 기준으로는 17.6%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던 세 종목 중에서는 합격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그래도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쿼드 메디슨도 합격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스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공모가는 15,000원이고요.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 상단 미만으로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모가는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IPO에서는 225억 원을 모집하고요. 시가총액은 약 1,430억 원으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다가 복제를 하는 기술인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테스트를 먼저 가상 세계에서 해보고요. 이게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정부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 또한 주로 정부기관 물량을 많이 수주를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는 10월까지 매출액이 156억 원이었고 56억 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실 상장하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현재 실적은 적자 상태이고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27년에 약 100억 원의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였고 27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밸류를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밸류 체크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는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IPO로는 1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에 따로 배정한 수량은 없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37만 5천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12,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으니까 증거금은 9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10주부터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증거금은 7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H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합격 신청은 적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최종 배정에서는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의무합격이 30% 정도라고 가정하고 유통물량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상장일에는 225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23%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유통금액도 약 330억 원 정도이니까 유통물량이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109만 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전체 주식의 11.4% 물량이니까요. 공모주주보다 약간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만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재무적 투자자는 71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었고 개인 주주는 38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23년 말과 24년 초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약 100만 주가 주당 11,000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주주들이 주당 11,000원 정도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공모가 대비하면 약 4,000원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26%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상장일에 대부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가 될 수 있는 스톡옵션도 있었는데 약 16만 주는 행사 기간이 시작되었고요. 의무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은 행사 가격이 1,960원이거든요. 공모가 대비하면 거의 7배에서 8배 낮은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스톡옵션도 대부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16만 주가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이 약 1.7% 정도 늘어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요.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점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쿼드 메디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이지스와 동일하게 15,000원인데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번 IPO에서 255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지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쿼드 메디슨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우리가 약물을 몸속에 주입할 때는 주사기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비늘이 여러 개 달려있는 패치를 피부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약물이 투입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주사기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향후에 주사기를 대체하는 기술로 현재 왕성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쿼드 메디슨은 현재 6건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처럼 아주 비싼 약물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상용화가 되기 전에 여러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고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으니까 기술력 측면에서는 나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실적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술 이전에 따른 연구비를 조금씩 받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93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 올해도 73억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투자금만으로만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코스닥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쿼드 메디슨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고요. 27년에 약 120억 원의 이익이 나온다고 전망을 하였고 27년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 가격이 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밸류를 체크를 해보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제는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쿼드 메디슨은 이번 IPO에서 약 170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5% 비중으로 8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4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인데 어제 페스카로 그리고 오늘 이지스와 쿼드 메디슨까지 세 종목이 모두 같은 증권사가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같은 증권사가 겹쳐가지고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급하게 상장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고요. 여하튼 일반 고객은 14,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1억 5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증거금은 7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도 확약 신청이 30% 미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30%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장일에 41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36% 물량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통금액도 약 620억 원 정도 되니까 유통물량이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통물량이 많은 이유는 결국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는 기존 주주의 물량은 291만 주이고 전체 주식의 25% 정도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주보다는 3배 정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의 스탠스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187만 주로 약 16.5%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개인 주주가 104만 주로 약 9%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가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꽤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23년과 25년에는 아마 직원들이나 특수관계인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당 4,000원으로 아주 낮게 주식을 취득하였고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24년 말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는 주당 11,000원으로 취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던 일부 주주들은 조금 비싸게 취득을 했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은 취득한 가격이 11,000원 이하라고 예상하고요. 공모가와 비교하면 4,000원 낮은 가격이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26%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장일에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대부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도 있더라고요. 행사 기간이 시작된 옵션 중에서 의무 확약이 따로 없는 물량만 정리를 해보았는데 약 17만 주가 상장일에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은 약 4,000원이니까요. 스톡옵션도 대부분 상장일에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17만 주가 늘어난다면 유통물량이 1.5% 추가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통물량이 많은데 스톡옵션까지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스펙 두 종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보 스펙 19호 그리고 유진 스펙 12호이고요. 공모가는 2,000원이고 두 종목 모두 100원씩 모집하는 스펙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집하는 규모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주관사가 교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인데 둘 다 청약수 수료는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 스펙은 일반 한도가 62,000주로 풀청약을 하신다면 증거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유진 스펙은 12만 5천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모두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2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최소 10주부터 신청할 수가 있지만 균등 배정으로 10주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청약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사실 수요 예측이 상장일에 영향을 거의 주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교보 스펙이 1764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유진 스펙은 1884개로 유진 스펙이 약 100개 정도 기관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까지 신청한 기관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교보 스펙은 0.5%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고 유진 스펙은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펙들은 여전히 아주 흐름이 좋더라고요. 오늘 미래에셋 9호 스펙이 상장했었는데 시초가부터 공모가 2배 넘어서 출발했고 장 초반에 거의 공모가 3배 직전까지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하는 스펙들이 전부 공모가 2배 이상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는 스펙 쪽으로 비례 청약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세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기관 참여 수는 모두 2,200개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 참여 수 측면에서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의무 확약 신청이 조금 저조하게 들어왔는데 그나마 쿼드 메디슨이 17.8%로 가장 신청이 많았고 페스카로는 10.4% 그리고 이지스는 6.3%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의무 확약 신청이 가장 저조하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확약을 30%로 가정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지스가 가장 가볍거든요. 약 23% 물량에다가 유통금액도 330억 원 정도로 가벼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페스카로는 유통금액이 약 430억 원 정도이고, 그리고 커드 메디슨은 약 620억 원 정도 되니까 세 종목 중에서는 유통 물량이 가장 많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상장 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페스카로는 단독 상장하는데 나머지는 두 종목과 그리고 세 종목씩 함께 상장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저는 페스카로를 비례 청약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금 남겨가지고 교보 스펙도 비례로 조금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지스와 커드 메디슨은 그냥 균등 청약만 참여하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계좌를 보유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유진 스펙도 균등만 가볍게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약 결과를 예상을 해볼 텐데 비례 배정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많은 종목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비례 청약은 예상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균등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페스카로도 약 30만 계좌 참여를 예상했는데 이지스와 커드 메디슨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종목은 확률로 배정을 받을 것이고요. 이지스는 63%, 그리고 커드 메디슨은 약 71% 확률로 한 주 정도 배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TMC가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 마지막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TMC 정리하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